소송을 하는 이유는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서를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판결 외에도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직업명령 신청, 그리고 민사조정 제도, 그리고 집행공정정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업명령 신청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직업명령 신청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무자로 하여금 소송 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직업명령이 발령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서면으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세금 계산서, 이런 이제 서류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직업명령 신청서에 첨부해서 직업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직업명령 신청은요,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해서 매우 저렴합니다. 직업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집행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매우 신속하겠죠. 소송은 판결 받기까지 1심만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신청하고 한 달 이내로 끝나버리는 거죠. 엄청 신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대가 일반 소송 10분의 1에 불과해서 매우 저렴하고요. 직업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인지대를 추가로 아까 10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를 더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직업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거 법원의 명령이라고 딱 오거든요. 직업명령하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해하지 않아서 직업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도 제가 몇 건 봤습니다. 확정된 직업명령으로 이제 직업이 집행이 들어오면요,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직업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경우에 직업명령 발령 이후 발생한 청구권 소멸 사유 혹은 그 사유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직업명령 발령 전에 직업명령 발령 전에 존재했던 청구권 불성립 사유나 무효 사유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투어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아서 직업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소로 다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채무자가 본인이 이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다 해서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 정지 신청까지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업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오면 채무자가 다툴 사유가 있으면 재빨리 14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의 사유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사조정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조정 신청도 직업명령 신청과 마찬가지로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해서 매우 저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일반인의 법 감정상 소장을 송달받으면 기분이 아주 나쁘거든요. 이건 뭐 완전 싸우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사조정 신청은 조정이지 않습니까? 조정하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분이 좀 덜 상하겠죠. 그래서 조정 가능한 사건에서는 소송보다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억을 이제 청구해야 되는 경우 당장 인지대가 없으면 이제 소송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10억, 1억의 인지대가 50만 원입니다. 10억이면 500만 원이 되고요. 그럴 때도 우선 민사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시효를 끊는다든지 뭐 하는 효과를 이제 거둘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조정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때 돼서 돈 더 구해 가지고 예, 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조정이 되어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서로 집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민사조정 신청도 조정되지 않으면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고 채권자는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처음부터 소송을 이제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조정을 권유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 조정이 된다는 것은 판사님이 이제 조정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서로가 이제 오케이 하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조서도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집행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판부가 판결하기에 앞서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 중 누구라도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면요, 다시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요.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으면요, 그 화해 공고 결정이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제 집행력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집행공정정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정서가 뭐냐? 공정정서는 공정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서 법률행위나 사권리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정서입니다. 약칭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이라는 말도 이제 그런 거죠. 공정정서는 고도의 증명력이 있습니다. 공정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위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인되고요. 또 나중에 민법상 주장하는 계약의 취소 사유, 즉 착오라든지 사기라든지 강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장해서 뭐 공정정서에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공정정서를 작성하면 공정인 사무실에서 공정정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뭐 분실할 그런 일도 없어지겠습니다. 공정정서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사문서가 아니고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정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공정정서는 뭐냐? 공정정서에 집행이란 말이 더 들어갔죠. 이거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정정서입니다. 집행공정정서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일락하였다 하는 강제집행의 일락문구가 기재됩니다. 이거 한 2줄 정도 되는 이 문구가 들어가면 집행공정정서가 되고 안 들어가면 그냥 일반 공정정서가 되겠습니다. 집행력이란
집행권한이 되어 그 정서에 기하여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은 판결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급명령, 확정된 경우죠. 판결도 마찬가지로 확정된 경우고, 그리고 조정조서, 그리고 뭐 조정조서는 당연히 그 서로 조정됐기 때문에 작성되는 거라서 딱 작성되는 순간에 바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판결에 앞서서 내리는 화해 공고 결정이나 또는 조정에 관한 결정 뭐 이런 것도 확정이 되면 판결서와 똑같이 집행력을 가집니다.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는데요. 집행공정증서도 판결 정본처럼 집행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집행을 위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한 이제 공정인한테 가가지고요. 공정인한테 가가지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니까 집행문을 부여해달라. 이래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이제 집행공정증서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공정인법을 볼까요? 약속음 공정증서,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 세 번째, 공정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찍혀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집행권한이 되는 공정증서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 세 번째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재소전 화해 제도를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실 분도 있을 건데, 재소전 화해 조서가 작성되면 나중에 그 주로 이제 재소전 화해 조서가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작성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인이 그 재소전 화해 조서에 의해서 거기 기재되어 있는 그 임료를 잘 납부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재소전 화해 조서 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이것도 재소전 화해 조서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관계, 어떤 경우는 또 사용대차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공정증서가 이 두 번째에 있는 토지, 건물, 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가 되겠습니다. 가끔 저에게 집행공정증서 또는 공정증서 작성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집행공정증서 또는 공정증서는 아무 변호사나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인가한 공정인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문의하시면 제가 제 사무실 건물에도 이제 공정사무실이 있거든요. 이제 소개는 해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작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못 됩니다. 공정증서는 증거가 분명해서 분쟁의 가능성이 적게 되기는 하지만요, 인감증명서를 받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받으면 그 정도로도 증거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정증서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류를 분실할 일은 없겠죠. 공정사무실에서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분실했다 하더라도 공정사무실에 가서 다시 발급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나 집행공정증서는 집행을 위해서 소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공정증서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금전 채무에 관련되는 그런 거라든지 아까 동산 뭐 부동산 뭐 건물 인도 뭐 이런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예, 공정증서를 인도계약 공정증서 작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이런 금전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동산 부동산이 인도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 아예 이제 집행공정증서로 받으시면 이왕 작성하는 김에 더 좋겠죠. 만약 채무자가 집행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정에게 찾아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지고 집행관에게 가서 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주 쉽지요. 집행관은 어디에 계신가? 집행관은 법원 직원은 아니지만 법원 보통 1층에 가면 집행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법원에 이제 집행할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무실을 집행관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가 집행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청구이의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청구이의소송을요. 그리고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 정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채무자로서는 꽤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아까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도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해서 집행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 지급명령이나 집행공정증서에 의해서 예, 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집행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1심 승소하고 바로 이제 승소할 때 이제 가집행을 해달라고 했으면 이제 1심 판결에 가집행 문구가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가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승소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집행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소송 비용 들겠죠. 그리고 판결 선고날 때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는데 2심 3심 확정까지 기다리면 뭐 2,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집행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가 이제 돈을 들여서 청구이의소송을 해야 되니까 집행공정증서의 가성비는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불법 사업체를 양도양수하면서 양도양수금을 2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 계약서를 집행공정증서로 작성하고 사실은 이거 안마시 술소 있습니다. 안마시 술소. 이와 별도로 양도양수금을 채권으로 하여 양수인의 아파트의 근저당권까지 설정했습니다. 불법 사업체의 건물 주인과는 양수인이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은 양도인이 지급한 것을 양수인이 승계하되 임대차 보증금에 반하는 양도인의 동의가 있도록 했습니다. 양수인은 그동안 3개월치 양도양수금 분할 상환금을 지급했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수입도 별로 안 좋고 불법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급해야 될 분할 지급금을 2개월치 이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인이 미지급금 2개월치를 이유로 집행공정증서, 아까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근저당권 실행의 강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집행공정서도 작성됐고 그 다음에 양수인의 아파트의 근저당권도 설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양도인이 법률적으로 상당히 뭐 좀 많이 아는 사람 같습니다. 양수인은 이게 양도인이 설명할 때는 뭐 수입이 좋다고 했는데 수입이 이제 별로 안 좋고 또 불법이고 하니까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도 양수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왔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을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 증명까지 의뢰받아서 양수인을 대리해서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더니 소송으로 안 가고 해결됐습니다. 내용 증명 한번 볼까요? 발신인 제 이름 적었고 법무법인 제유 제 이름 적었고 수신인 김땡땡 수신인이 양도인입니다. 불법 사업체 제목 양도양수 계약서 등의 무효 통보 1. 안녕하십니까. 발신인은 박땡땡님을 대리하여 박땡땡이 이제 양수인입니다. 수신인과 박땡땡님 사이에 체결된 양도양수 계약 및 그와 부수된 채무변제계약,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됨을 통보합니다. 수신인이 박땡땡님에게 영업양도한 사업체는 불법 사업체다. 그 영업양도양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다. 사망 박땡땡님은 수신인으로부터 불법 사업체를 영업양수한 이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수신인과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함을 발신인이 저죠. 박땡땡님을 대리하여 통지합니다. 사항 다만 박땡땡님이 그동안 영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수신인에게 지급한 금전도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적용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 746조 불법의 급여에 의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뭐 포기합니다. 제 문구를 좀 잘못 작성했네요. 결국은 이제 반환 청구를 포기한다는 게 결론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수신인께서는 이 무효 통지에 따른 구속 조치로 영업양도한 사업체를 다시 회수해 가기 바란다. 만약 발신인이 불법 사업체를 수신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으시면 폐업할 예정이다. 요게 지금 제일 강력한 내용입니다. 수신인께서 필요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 무효 통지에 따른 구속 조치를 적절히 취하셔서 별도의 손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소송 입장을 첨부한 이유는 소송 준비까지 다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참고로 수신인의 주소가 수신인이 누굽니까? 불법 사업체 양도인이죠. 영업양도 양수계약서에 나와 있는 주소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의뢰인이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내용증명 우편을 일단 발송하고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 딱지 딱 붙어있는 발신인용 우편물을 사진 찍어서 수신인의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되거든요. 실제로도 이 내용증명 우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신인이 문자 메시지 보고 바로 그 다음날 원상 회복하자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성된 집행공정문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신인은 당장 불법 사업체를 돌려받아서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신이 누구죠? 양도인이잖아요. 불법 사업체 양도인이 지급받지 못한 분할상환금 2개월치를 주지 않으면 집행공정문서와 근저당권 설정을 없애주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공정문서를 당사자가 함께 공정인을 찾아가 무효화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집행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근저당권도 합의해서 말소해주지 않으면 별도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용적 명령편을 보냄으로써 우선 이제 수신인이 불법 사업체를 이제 돌려받아서 예, 이제 운영하고 있는 증거를 이제 확실히 이제 그 내용적 명령편을 보내서 이제 수신인이 이제 불법 사실을 돌려받는 것까지는 이제 지금 증거가 확보된 거죠. 그러니까 돌려받았으니까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이 이제 일단 해지는 된 거죠. 해지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확실해진 거고요. 이제 근저당권 말소나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급하지 않으면 이제 소송으로 이제 천천히 하면 되고, 급하면 제가 적당히 합의하라고 했거든요. 분할 상환권 2개월치 이제 안 준 거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2개월치 이제 주면 되니까요. 예. 이게 이제 2개월치를 어쨌든 뭐 수익이 안 났든 간에 이 양수인이 5개월 동안 운영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3개월치는 이미 줬고, 예, 안 준 게 2개월치인데 2개월치 정도는 주는 게 또 맞는 거죠. 예. 자, 그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은 무소식이 희소식, 예, 잘 해결된 듯한 사안입니다. 예, 이상으로 시급명령, 그리고 조정신청, 예, 민사조정신청, 그리고 집행공정정서에 의한 집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비대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